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강에 이어서 13강 제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품질 관리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다른 법령으로 2000년도 7월에 제정된 국내 화장품 기준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존 약서법이던 화장품의 규정을 화장품과 관련 법규로 분리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식약처의 심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조, 판매가 가능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초기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의 3종류에서 2015년 5월부터 연모, 탈색, 탈염, 제모, 요경제, 즉 여드름성 피부 완화제, 탈모 증상 완화 관련 제품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아토피 피부의 건조함 완화, 튼살의 붉은 선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2018년도 1176억 4,900만 원의 100만 달러로 추산이 되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4년에는 1976만 8,700만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피부에 대한 욕구 확산, 기대 수명 연장과 노화 방지에 대한 욕구, 소비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 화장품 대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해서 기능성 화장품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7조 5,544억 원으로 추산이 되며 연평균 23.8%씩 성장하여 2024년에는 28조 4,033억 원의 규모로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제정된 기능성 화장품법이 일본이나 미국의 화장품법과는 달리 폐쇄적이며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가별로 다른 규격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약용 화장품, 중국은 특수용도 화장품, 미국은 별도의 분류는 없으나 다양한 분류법의 표기 방법 및 관리되는 규격은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보고 현황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건수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신규 제품 심사보다는 기허가 품목을 이용한 단순 보고 형태가 높은 경향성을 보입니다. 심사의 경우는 단일 기능성의 경우 자외선 차단 계열이 가장 많은 심사를 진행하였고 튼살을 개선하는 기능성 제품군의 경우는 0건으로 아직 명확한 진행 방향 및 시장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중 기능성 제품의 경우는 미백 및 주름 개선이 높은 편이지만 3중 기능성인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이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다기능 제품들을 선호하는 시장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보고, 형태의 건수를 살펴보면 연모제, 주름 개선 제품, 미백 제품 순의 진행 보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백 주름 개선의 2중 기능성 및 3중 기능성의 선호도 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허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심사 품목과 심사 제외 품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심사 품목은 제조사가 최초로 기능성 화장품의 인증 허가를 받는 신제품에 해당합니다. 심사 제품 외에 제외 품목은 간단히 보고서만 제출하여 승인받는 경우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한 제품군입니다. 자세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면제 보고서 제출 대상은 첫 번째로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 두 번째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으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화장품,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모제, 탈염제, 탈색제, 제모제로서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형 및 수량, 즉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효능, 효과,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 효과로 봅니다. 기준 pH에 대한 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험 방법, 용법, 용량,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합니다. 미백 주름 개선, 연모제, 탈염제, 탈색제, 제모제, 양모제, 여드름 피부 완화 화장품, 아토피 도움 화장품, 튼살 도움 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와 로션제를 같은 제형으로 보며 다만 미백, 주름 개선, 양모제, 여드름 피부 완화 화장품, 아토피 도움 화장품, 튼살 도움 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과의 비교 실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 절차는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전자보고를 하면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보고번호, 보고연월일, 제조 판매업체의 상호 및 소재지, 제품명, 효능, 효과를 보고 대장에 작성을 합니다. 보고 시에는 전 성분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는 처리 일수가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미백,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 등에 대한 도식표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1차 고시 원료와 비고시 원료로 구분이 됩니다. 고시 원료는 각각의 기능성별로 구분이 되며 기능성 화장품법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별표 2에서 9에 등재된 원료를 말합니다. 미백 기능성은 당나무 추출물 외 8종, 주름 개선은 레티놀 외 3종, 자외선 차단은 트리메티리올 외 26종, 이 고시 원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원료의 기능성 성분의 함량은 표에서처럼 최대 함량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발의 색상을 변화, 즉 탈염, 탈색 포함해서 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제형은 산제, 액제,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졸제, 겔제의 하나며 효능,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모제는 모발의 연모, 색상, 탈색, 탈염제는 모발의 탈색, 연모제의 산화제, 또는 탈색제, 탈염제의 산화제, 연모제의 산화보조제,
연모제의 산화보제제 또는 탈색제, 탈염제의 산화보조제 등의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법 용량은 3제형 산화연모제, 2제형 산화형 연모제, 제2제형 비산화형 연모제, 3제형 탈색 탈염제, 2제형 탈색 탈염제, 1제형 즉 분말 액제 등 신청의 경우, 분리 신청의 경우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능성 고시 원료로 강 암모니아수 외에 76종의 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모 제거용 치오 글리콜산 80%, 여드름용 살리실릭 애시드, 탈모용 기능성 고시 원료로 덱스판테롤 외에 4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모 제거용 제품의 제형은 액제,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졸제의 하나며 효능 효과로는 제모 즉 채모의 제거입니다. 용법 용량은 사용 전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시킨 후 이 제품을 제모할 부위의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충분히 바릅니다. 문지르지 말고 5 내지 1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일부분의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아 털이 쉽게 제거가 되면 젖은 수건, 제품에 따라서는 또는 동봉된 부지포 등으로 닦아내거나 물로 씻어냅니다. 면도한 부위 짧고 거친 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 수일 간격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완화 기능성의 제형은 액제, 로션제, 크림제에 한하여 부직포 등에 침적된 상태는 제외를 합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 제출 면제의 보다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장품법이 정하는 원료, 즉 고시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체 적용 시험에서 피부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둘째,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할 경우 효력 시험 자료는 면제해 주게 됩니다. 셋째, 기고시 원료의 함량을 명확히 사용하는 경우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동일 회사에서 기심사 완료 품목을 가지고 제품명을 달리하여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제외한 대조군과 비교 실험, 효능을 입증하고 주요 고시 원료 이외의 원료들을 착색제, 착향제, 현탁화제, 유화제, 용해보조제, 안정제, 등장제, pH 조절제, 점도 조절제, 용제만 다른 처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외선 차단 효과가 10 미만인 경우 보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섯째, 자외선 차단 제품 중 같은 제조 판매사에서 주성분, 종류, 구격, 분량, 용법 용량, 제형 동일한 경우 자료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단 내수성 제품의 경우는 착향제 및 보존제를 제외한 모든 원료 및 규격, 분량, 용법, 용량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허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심사 품목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신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을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기원 및 개발 경위에 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 지수 및 자외선 알파, 차단 등급 설정 근거 자료, 차단 산란 무기 안료 기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련된 첨부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서류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기원, 경위에 관련된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이전 시간에 배운 안전성에 관한 시험으로 단회 독성 시험, 1차 피부 자극 시험,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 피부 감작성 시험, 광독성 시험, 광감작성 시험, 인체 사용 시험, 인체 첩보 시험,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유전 독성 시험의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동물 해체 시험법을 이용하여서도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효성과 관련된 효력 시험에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소재가 미백 관련 기능을 갖는 소재라면 효력을 뒷받침할 비임상 시험 자료로 효과 발현의 작용 기전이 명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이 자료는 대학 또는 공인연구기관에서 실시한 타당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자료에는 연구기관의 세부 안내, 즉 주요 설비 인력, 시험자 이력 등이 안내되어야 합니다. 만일 외국에서 개발된 소재이면 개발국 정부에서 증명한 효력 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학회에 발표된 기술이면 SCI 또는 SCEI급의 논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적용 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관련된 일을 진행한 전문가인 의사, 기타 관련 기관 근무 경력자가 책임자이며 전문 기관의 타당한 자료와 외국에서 발행한 자료이면 개발국 국가에 제출, 평가 완료된 자료이어야 합니다. 연모 효과에 관련된 자료는 효능, 효과, 색상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과 관련된 자료는 SPF, 내수성 SPF, PFA 등은 식약처 고시 시험법 및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시험법과 관련된 기준으로 실험된 결과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능성 심사의뢰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에는 책임 판매업자, 제조업자, 연구기관의 이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의뢰 품목의 제품명, 제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제품명은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동일 명칭 사용 불가하며 동일 품목은 다른 제조 판매업자가 수입할 경우 제품명에 제조 판매업자명 병기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된 효능, 효과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명 땡땡 화이트닝 인대 효능 효과는 주름 개선이라고 표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 단어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유형은 간결하게 표현하며 예를 들면
액제, 로션제, 크림제, 납상 크림제 등이며 쿠션 제품 형태의 경우 폴리우레탄 스펀지에 침적된 로션제, 지지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분말제와 액제, 분말제, 압축 분말제, 에어로졸제류, 분사제가 있는 제형, 즉 로션제가 충전된 에어로졸제는 분사제가 섞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로션제가 내압 용기에 충전된 에어로졸제, 분사제가 분리된 경우 또는 마스크팩류인 침정 마스크류, 하이드로겔류, 나일론 메시포에 도포된 하이드로겔, 지지체 명확하게 기재하여 표현을 해야 합니다. 효능, 효과에 대한 표기 방법은 자료처럼 각각의 기능성 제품의 특징을 기술하면 됩니다.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SPF 36, PA++ 내수성, 모발의 연모, 색상 또는 모발의 탈색, 제모, 채모의 제거,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등으로 특징을 서술하면 되며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는 SPF 수치 및 PFA 차단 등급을 그림처럼 작성하게 됩니다. 용법 용량은 우용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표현하며 통상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라고 작성하며 연모제, 탈염 탈색제, 제모제는 별표 4에 나온 것처럼 표기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옵션 용량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원료의 별첨 규격의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첨 규격은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인 고시 성분이 다른 성분과 혼합되어 원료화된 경우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미백 주름 개선 기능 외의 고시 성분 이외 물질 또는 자외선 차단제 이외의 성분과 혼합된 경우입니다. 별첨 규격의 작성과 근거 자료는 혼합 원료의 특징을 기술하며 방식은 배합 목적, 규격 포함하여 조합 향료는 구성 성분 등을 제출된 제조사의 규격과 시험 성적서 COA에 부합되게 작성을 하며 자사 관리 시 자사 규격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3로또 3회 이상 시험 결과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감마로 표기를 합니다. 또한 기능성 원료의 별첨 규격은 주성분 별첨 규격은 소재의 기원 물질 및 제법을 개발 경위와 부합하게 작성을 하며 함량 기준이 정량법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애로서 정량법은 이 원료를 건조한 다음 약 2g을 정밀하게 달아서 함량 기준은 이 원료는 건조한 것을 정량할 때 95.0% 이상을 함유한다. 혼합물 및 동식물 추출물의 지표 성분의 경우 95.0에서 105.0% 등으로 명확히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추출물일 경우 지표 성분은 타당하게 설정하고 미생물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미생물 한도 설정을 해주며 제조 방법, 정제 방법을 고려하여 잔류 용매 항목을 설정해주며
정량용 원료가 있을 경우 제법 및 함량 시험 타당성을 명확히 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정량용 원료가 원료, 제품으로 연결되는 정량법의 타당성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원료의 별첨 규격의 작성 방법 예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하는 이산화 티탄이 표면 처리된 경우입니다. 각각의 조성 분량 중 정확히 주 성분의 함량을 기재해 주며 성상, 확인 시험법, 순도 시험, 건조 감량, 강열 감량, 정량 방법 등을 정리하여 규격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법의 작성 요령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성 화장품 원료 및 그 성분의 작성 중 효능, 효과, 성분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별표 2 기준 및 시험 방법 작성 요령입니다. 명칭에서부터 표준품 및 시액 제조법 1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원료 및 제재별로 불필요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강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